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죠.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양시장 모두 견조한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물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만족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대안으로 우리가 삼성물산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좀 자주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삼성물산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원래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놓쳤어, 아니면 진작에 팔아서 이제 따라 사기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삼성물산을 대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매수 고민해보자는 얘기, 매도가 아니라요. 최근 들어서 또 삼성물산과 관련된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삼성그룹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죠. 좀 꿈틀꿈틀 된다 이거예요. 자, 삼성그룹에 또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맨날 가치는 높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뭐 수십 년째 삼성물산의 평가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지분 가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이제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변수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삼성그룹 전반에 물론 뭐 승계라든가 또 전체적인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또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또 지주회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계속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을 공부해 보면서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 삼성물산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삼성물산은 그렇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이는 시점, 삼성생명도 움직이고 있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삼성물산의 주가가 10만원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30만원 이상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가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특히 우리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고요, 삼성물산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긴 안목을 통해서 접근해 본다면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 자, 오늘 삼성물산 또 삼성그룹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먼저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뭐 이 유료문자 회원에서는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매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문자로 저희들이 보내드려요. 유튜브 방송에서는 알려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렵진 않지만 뭐 대다수가 공유하는 시점에서 제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한다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일부러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실 분들은 뒤에 가서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한번 그때 여러분들이 안내 한번 받아보시면서 회원 가입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 그죠? 합병이 됐죠. 삼성물산이 뭐 예전에 삼성물산이면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 또는 종합상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사실 지금은 이제 자동차 빼고는 삼성이 다 하죠. 뭐 전 업종을 다 합니다. 이제 삼성그룹에서. 근데 지금은 제일모직, 에버랜드와 합병이 돼서 그렇죠? 에버랜드가 상장이 되고 제일모직 또 삼성물산으로 결국 합병이 돼서 지금은 건설 상사뿐만이 아니라 2015년 합병 이후에 이제 패션이라든가 제일모직에 또 에버랜드 레저 부분이라든가 식음료 부분,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산업까지 이렇게 6개 섹터, 6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반기 삼성물산의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건설 부분이 60%가 넘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건설 부분의 실적이다. 근데 삼성물산의 가치를 우리가 실적으로 따지진 않아요. 늘. 그죠? 그렇죠. 본업은 약 9.2%의 가치가 있고,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거의 한 90%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가치도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약 34% 정도가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여도가 약 45%. 그렇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 이렇게 삼성물산이 갖고 있습니다. 뭐 생명, SDS, 엔지니어링 쭉쭉쭉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실적이 올해 실적이 뭐 이렇게 썩 좋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실적보다도 사실 건설 부분 여러분들 뭐 84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죠. 뭐 욕을 먹던 뭐 환영을 하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건설사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 재건축도 완화되겠죠. 그죠? 기준도 완화되고 그래서 건설사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이 정책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건설 부분의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어찌됐든 삼성물산의 연도별 실적을 보더라도 내년도의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보다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 가치. 여러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겠죠.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사적 신고가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거치가 지금 투자 판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요. 삼성물산이 이재용 회장 체제로 간 다음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어요. 그죠? 일단 뭐 에버랜드 상장부터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또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그죠? 그다음에 방산 부분이라든가 또 화학 관련 계열사들을 하나그룹으로 다 넘겨버렸죠. 그죠? 그다음에 하만을 인수했죠. 그죠? 하만 인수하고 또 뭐 비메모리 부분에 133조 투자를 포함해서 180조의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삼성그룹의 변화가 이어졌습니다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좀 멈췄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거치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좀 묵묵부답이다. 그죠? 한 45일째, 한 50일 가깝게 이제 묵묵부답 중인데 일단 6월 초죠. 6월 9일날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고요. 또 6월 말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도 나왔습니다. 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효력만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검찰 쪽에서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많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수사심의의 그 불기소 권고 의견으로 인해서 향후 오너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점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삼성 쪽으로 좀 유리하게 좀 방향이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6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삼성그룹이 대형 M&A가 좀 없죠.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거치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행보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도인데 아직 삼성물산은 지주회사가 아니에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그 외 총수 일가 재단을 중심으로 엮여 있죠. 그죠?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생명,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많이 엮여 있는 핵심 자회사들이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삼성물산이 사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뭐 보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떠한 갈등이 있어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승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죠. 자, 보험업법 개정안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의 지분을 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죠? 이건데
물론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석이 많기 때문에 뭐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3%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죠, 자산에.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1.4% 정도 좀 넘게 갖고 있어요. 1.5% 정도 갖고 있는데, 시가로 따져보면은 삼성생명이 약 30조 정도가 되고요, 삼성화재가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보험회사에 3%만 남긴다라고 한다면 삼성생명은 9조를 남기고 20조 이상을 좀 팔아야 되고요, 삼성화재도 한 2조 정도만 남겨놓고 3조 이상을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의 금액, 지분의 가치가 한 23조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걸 누가 사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23조. 이게 만약에 시장에 나오게 되면, 만약 유예기간을 5년에서 7년을 둔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의 삼성전자 물량을 누군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삼성물산이 흡수를 하려면 삼성바이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이 팔아야 되는 23조 원의 물량을 매수를 한다. 뭐 그쵸?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지주회사 체제가 되고, 특히 삼성전자의 투자 부분과 또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이 되면 삼성물산이 그죠, 지분을 인수하는 걸 가지고 삼성전자의 투자 부분과 합병이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쵸? 진짜 실질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사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사고, 그 그 현금을 가지고, 삼성물산이 이제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전량을 삼성전자에 팔면 어마어마한 첨락적 자금이 있잖아요. 그 자금을 가지고, 그렇죠, 삼성전자의 지분을, 화재와 생명의 지분을 또 매수를 하는 세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세금 문제, 이 세금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는, 어찌 됐던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나. 근데 지금 이제 삼성그룹 지배 어떤 구조 개편이 최근 이제 이재용 회장의 거취 문제가 조금 일단락이 되는 그런 어떠한 시간이 다가오면서는 조금 더 좀 뭐 숨가쁘게 또 가파르게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런 어떤 시나리오 때문에 삼성물산이 최근에 움직이나요? 이틀 동안 펑펑 떴네요. 그죠? 오늘도 거래량이 300만 주가 넘게 삼성물산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삼성생명의 주가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승 5만원대 아래에 있다가 지금 7만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삼성생명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적이 없었어요. 그쵸?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요. 삼성화재도 볼까요? 삼성화재도 3일 연속 올랐네요. 그죠? 근데 이들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나 삼성전자랑은 좀 틀려요. 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삼성물산 주가가 이제 계속 합병이 계속 떨어졌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하고 있는 바닥권 탈출 국면이거든요. 삼성생명은 어떤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막 떨어졌다가 이제 양봉 하나 나온 거예요, 월봉상.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핵심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사적인 신고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치를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 움직일 때가 됐다. 이틀 동안 움직이고 있고, 사실 실적 부분, 이 부분을 떠나서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계열사 지분만 40조가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삼성물산이 계열사 지분만 40조가 넘는데 가치가. 근데 지금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이 11위예요. 23조, 24조도 채 안 돼.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만약에 이 지배구조 개편만 잘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분부 평가를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주가 봤잖아요. 삼성물산이 주가가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인데 지금
지분 가치만 얼마예요? 4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이 지금 12만 6,500원이요, 종가가. 30만원 이상 가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재용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려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지금 뭐 살아계신지 병원에 계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상장이 결정이 되죠. 에버랜드.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에버랜드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문제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요. SDS가 상장이 되고, 또 삼성 뭐 방산 부분이라든가 화학 부분이 하나그룹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2014년도 말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고요. 코스피에 에버랜드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2015년 5월에 제일모직이 합병됩니다. 이 합병 비율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자, 그리고 2015년 10월 달에 삼성 SDI의 화학 부분, 케미칼 부분도, 또 삼성 정밀화학, 뭐 삼성 화학 부분을 롯데 쪽으로, 그죠? 롯데 케미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되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고요. 자, 2016년도, 그렇죠. 전장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하만을 80억 달러, 그죠? 80억 2천만 달러네요. 인수했어요. 여기서 M&A가 이제 중단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 관련된 정치적인 사안이 있어서, 공격적인 M&A가 좀 멈추고요. 2018년도, 그때 8월 달이죠. 2018년도 8월에 삼성이 이제 AI 부분, 5G 바이오 반도체, 미래 성장 산업 180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2020년도 지난 5월달 올해죠. 5월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합니다. 경영권 승계 안 한다.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6월 26일 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또 불기소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했죠. 권고를 했죠. 그죠?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여기까지가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움직이고 삼성물산이 움직이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생명이라든가 화재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매각을 하게 되면 뭐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뭐 어찌됐든 삼성그룹의 핵심 자회사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가치가 여러분 상반기만 보세요. 1월 달에 시가총액 변동을 한번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죠. 삼성전자는 지금 뭐 시가총액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5위였다가 지금도 막 바뀌긴 합니다만 그죠? 연초보다 지금 8월 달에 3위로 올라갔어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시가총액 변동액이 중요한 거죠. 삼성물산에 기여하는 게 가장 높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특히 삼성그룹주들이 국내 5대 그룹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제일 증감, 물론 이제 짧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삼성그룹주가, 뭐 월등히 시가총액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삼성물산을 봐야 된다. 삼성물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무겁다, 이렇게 또,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요. 삼성물산을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른 시점에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장에서는. 왜냐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삼성물산 관심 가져야 돼. 왜? 지금 삼성물산은 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만 올랐지. 그렇죠. 과거에 비해, 과거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렇죠. 20만원 넘게 21만 5천원까지 갔네요. 근데 지분 가치만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40조가 넘는다 그랬죠. 근데 시총이 24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뭐 30조만 가더라도, 그죠? 또 아니면 40조 간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얼마든지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지배구조 개편 핵심 또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또 주주들한테
유리한 시점으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가치가 있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 언제 좀 약간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투자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세요. 2개월에 50만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4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로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단기 매매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어찌됐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요. 그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처음 안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안내에서 제가 좀 충실하게 전화통화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여러분들 유지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또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늘 주식공장의 TV와 함께 하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